70대 이후 어떤 분들은 여전히 활기차게 생활하는 반면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피곤하고 무기력합니다. 같은 나이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사람들은 보통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힘이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력이 넘치는 분들을 보면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기만 해도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동, 식습관, 수면, 그리고 마음가짐만 제대로 관리하면 누구나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양제만 챙겨 먹는다고 기력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제대로 쓰고 뇌를 자극하며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에도 기력을 유지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어렵거나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기력이 넘치는 분들의 비결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0대 이후에도 활력 넘치는 삶을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은퇴 후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며 지내던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퇴직 후 점점 무기력해지고 피곤함을 자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력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즐거웠지만 이제는 외출하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변화를 주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에 30분씩 걷기 시작했고 규칙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며 식습관을 바꿨습니다. 수면 습관을 조절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나는 것을 직접 체감했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다시 활기찬 삶을 되찾았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생활 습관에 따라 건강 상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을 실천하면 누구나 기력이 넘치는 70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밝은 마음만 유지해도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에도 기력을 유지하는 핵심 비결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운이 없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낙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신진대사를 높여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피로를 덜 느끼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뼈 건강도 함께 유지할 수 있어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근력 운동을 하면 몸이 달라집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는 스쿼트만 꾸준히 해도 하체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팔굽혀펴기나 물병을 이용한 가벼운 근력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점점 몸이 적응하면서 기력이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도 원활해집니다.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은 몸이 더 가벼워졌다는 변화를 직접 경험합니다. 근육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70대 이후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근력 운동 외에도 기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걷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매일 30분만 걸어도 심폐 건강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꾸준히 걷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노화 속도가 느립니다. 걷기는 근육을 유지하는 데도 효과적이며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걸을 때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가볍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걷기는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면서 인지 기능이 향상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걷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치매 발병률이 낮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걷기는 기분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짧은 거리부터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 오르기나 경사진 길을 걷는 것도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걸으면 더욱 즐겁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걷지 않으면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효과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유연성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유연성은 단순히 몸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관절이 굳어지면서 움직임이 둔해지고 부상의 위험도 커집니다. 유연성이 좋은 사람들은 몸을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일상생활이 편안합니다. 실제로 유연성이 높은 사람들은 넘어질 위험이 낮고 낙상 후에도 빠르게 회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연성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신체의 긴장을 풀어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아침에 기상 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더 가볍고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허리와 어깨, 다리 근육을 늘려주는 동작들은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은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균형 감각도 길러줍니다. 유연성이 좋아지면 허리와 무릎 관절에도 부담이 덜 가기 때문에 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잠자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숙면을 돕고 다음 날 아침 몸이 개운해집니다. 꾸준히 유연성을 관리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활동량이 많고 활력이 넘칩니다. 관절이 뻣뻣하고 자주 결린다면 지금부터라도 유연성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뇌도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기능이 저하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외국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대표적인 뇌 건강 활동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뇌의 다양한 영역이 활성화되면서 집중력과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악기를 연주하면 손과 눈, 귀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인지 기능이 강화됩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퍼즐 맞추기 같은 활동도 뇌를 자극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잘하지 못해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텔레비전을 보는 것보다는 직접 손을 움직이고 사고하는 활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평생 학습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인지 저하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한 가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계속해서 발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배우고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람과의 대화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뇌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낮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자주 어울리면 뇌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아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대화할 기회가 줄어들면 뇌의 활동이 감소하면서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퇴직 후 인간관계가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로움이 지속되면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우울증은 치매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호회 활동, 종교 모임, 지역 봉사 활동 같은 사회적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활용해 소통하는 방법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화할 기회가 많아질수록 뇌가 더 많이 활동하고 기억력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단순히 즐거운 일이 아니라 노년기 건강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경우라면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매일 한 번이라도 전화 통화를 하거나 가족과 영상 통화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 관리도 뇌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까요? 스트레스는 노화 속도를 빠르게 하고 뇌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며 뇌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기억력이 저하되고 우울감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데 중요한 이유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마음 비우기입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하면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가끔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휴식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자연 속에서 산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신체 활동을 하면 기분이 훨씬 좋아집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뇌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오래 품고 있으면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고 웃는 습관을 들이면 기분이 훨씬 나아집니다. 결국 뇌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은 긍정적인 생각과 꾸준한 관리입니다. 그렇다면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기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단백질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손실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해지고 낙상 위험도 커집니다. 단백질은 근육뿐만 아니라 면역력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란, 생선, 닭고기, 두부, 콩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에 단백질이 포함되면 하루 종일 에너지가 유지됩니다. 단백질과 함께 좋은 지방을 섭취하면 기운이 더욱 좋아집니다. 견과류, 올리브유, 연어 같은 음식에는 몸에 좋은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음식은 뇌 건강을 지키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름진 음식이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떤 지방을 섭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가공된 기름이나 튀긴 음식은 피하고 자연 상태의 건강한 지방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충분히 먹으면 기력이 살아나고 활력 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야 할 음식은 어떤 것일까요? 편리하다는 이유로 가공식품을 자주 먹으면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에는 방부제, 색소, 나트륨, 설탕 같은 인공 첨가물이 많아 몸에 부담을 줍니다. 이런 성분들은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피로감을 증가시키며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스턴트 음식, 패스트푸드, 가공육을 자주 먹으면 혈압과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려면
자연 상태의 음식을 최대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생선, 견과류 같은 자연식품을 주로 먹으면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자연식품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해 신체 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공식품을 줄이면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설탕과 인공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줄이면 면역력도 좋아집니다. 처음에는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천천히 식습관을 바꿔나가면 됩니다. 자연식 위주의 식사를 하면 몸속 독소가 줄어들면서 피로감이 감소합니다. 결과적으로 건강한 식습관이 기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신체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수분 부족은 피로, 두통, 집중력 저하, 피부 건조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기본입니다. 커피나 탄산음료 대신 순수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장 건강이 좋아지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면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식사 전후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소화 기능도 원활해집니다.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과 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피로감이 줄어들고 에너지가 더 충전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도 촉촉해지고 몸속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물을 잘 마시는 습관만 들여도 건강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력 유지를 위해 또 어떤 요소를 관리해야 할까요?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활력이 넘치고 어떤 사람은 기력이 없고 무기력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생각의 방식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삽니다. 연구에 따르면 낙천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고 면역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과다하면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줄이며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매일 아침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몸도 그에 맞춰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몸도 점점 더 피로하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무조건 좋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문제를 건강하게 대처하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까지 지켜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정을 다스리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스트레스는 노년기의 건강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젊었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회복이 빠르지만 나이가 들면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를 가지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좋은 방법입니다. 독서,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정원 가꾸기, 글쓰기 같은 취미 활동은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도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명상이나 요가를 하면 심리적인 긴장을 풀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데 좋습니다. 특히 봉사활동이나 동호회 활동처럼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취미는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과정은 뇌를 자극하고 삶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취미 활동을 하면 하루가 더 의미 있고 활기차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쌓아두기보다는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삽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자주 소통하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 뇌가 계속 자극을 받아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우울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고립된 생활은 신체 활동을 줄이고 면역력 저하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고 친구들과 꾸준히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호회 활동이나 지역사회 모임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생깁니다. 종교 활동, 봉사 활동 같은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활용해 소통하는 방법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면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줄고 행복감이 증가합니다. 결국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몸의 회복이 느려지고 피로가 쌓이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노인은 면역력이 약해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깊은 수면을 취할 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근육과 세포가 회복됩니다. 반대로 잠이 부족하면 노화가 빨라지고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은 기억력이 감퇴되고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잠을 잘 자면 뇌가 낮 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정리하면서 더 맑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깊은 잠을 잘 때 신체는 해독 과정을 거치며 독소를 제거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밤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다음 날 아침부터 무기력하고 기운이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면의 질이 나쁘면 낮 동안 집중력이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좋은 수면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리듬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시청을 줄이면 뇌가 더 쉽게 잠에 들 수 있습니다.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키기 때문에 취침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늦게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따뜻한 차나 우유를 마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침실 환경도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방을 어둡게 하고 조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실 온도는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숙면을 돕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잠들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기 전에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면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낮 동안 가벼운 운동을 하면 밤에 숙면을 취하기 쉬워집니다. 규칙적인 걷기 운동이나 요가 같은 활동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너무 늦은 시간에 격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잠드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이 이완되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다음날 기운이 넘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낮잠은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일까요? 아니면 도움이 될까요? 낮잠을 잘 활용하면 피로를 회복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낮잠을 자면 밤에 숙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적인 낮잠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사이입니다. 짧은 낮잠은 집중력을 높이고 오후의 피로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낮잠을 자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이 더 좋다고 합니다. 낮잠을 잘 활용하면 혈압을 낮추고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낮잠 시간이 1시간 이상 길어지면 오히려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후 늦은 시간에 낮잠을 자면 밤에 쉽게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낮잠을 자고 난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하면 더욱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낮잠을 잘 조절하면 밤 수면의 질도 함께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기력 넘치는 생활을 지속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건강한 노년을 위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70대 이후에도 기력을 유지하는 것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뇌를 자극하며 올바른 식습관과 스트레스 관리를 하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것도 젊음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면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 어떤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혹시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노년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